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월 16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경마 찍소리 한번 못 내고 무너졌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고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면목이 서질 않네요. 나름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던 경마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충격이었고 피로감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싹 재정비하고요. 토요경마, 일요경마 정신 바짝 차려서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망아지들 경주입니다. 1경주. 자, 6등급 1200 레이스인데요. 문세영의 8번 셰클 포인트. 데뷔전 3위를 차지했죠. 조인건 기수의 말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설렁? 소극적? 이런 단어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 경주 복귀를 보고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섭게 몰아주겠죠. 문세영이라면. 훈련 시 그럼도 상당히 좋아요. 상위군 골드마이티하고 병합을 하는데 데리고 놉니다. 훈련 과정에서의 탄력은 6등급을 벗어난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상대 세력으로 서머파티, 탑다이아 이런 마필들이 꼽힐 텐데 서머파티도 부경에서 올라온 다실바기수와의 호흡 나름 데뷔전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재밌다 라는 느낌인데, 저는 이 탑다이아가 훈련 시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체형도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실리는 그런 주폭, 탄력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탑다이아 기대가 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들 쭉 한번 꼽아보자면 비바청수, 서해바다. 비바청수는 잘해야 3복 정도고, 서해바다는 잘하면 입상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 외곽에 있는 원더풀 크래쉬, All Eyes on Me 이런 마필들인데, All Eyes on Me는 이번에도 스피드감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번에도가 아니죠. 이번에 데뷔전인데 주행심사 시의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 나름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아치러나하고 병합을 했는데 5등급 마필인데, 하지만 게이트가 너무 악조건이네요. 자, 첫 경주 정리합니다. 문세영의 8번 셰클 포인트가 축마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별표를 부여합니다. 남은 한 자리에서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탑다이아, 그래서 87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2번, 5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가능권인데, 여기서 한번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느낌이 좋았던 마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2경주 혼합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유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모닝다울 출발지가 외곽이라 선행을 못 가고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설픈 순발력 가지고 있는 마필들 외곽에 있으면 잘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어설픈 순발력이 아니에요. 코너 타임 자체가 뭐 그냥 어지간한 마필들 안쪽에 선행마들 있어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스피드입니다. 이 정도 코너 타임이면 이건 뭐 능력마라고 불러야죠. 이런 3, 4코너 코너 타임을 가지고 3화롱 타임이 38초 플랫, 라스트 화롱이 13초 6이에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능력마. 모닝다울은 능력마다. 자, 그럼 남은 한 자리, 많은 주목을 받을 문서영의 용부활, 그리고 안쪽에 있는 플라잉 크루저, 또 외곽에 몬탁쳇 메이킹 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죠. 글로벌 클래스는 복병감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자, 이 마필들 가운데 일단 훈련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눈에 들어왔던 마필은 몬탁쳇, 그리고 문세영의 영부활, 요 두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1번을 중심으로 4번, 9번 여기서 집중하는 막권을 찾아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 복병권이라고 말씀드렸던 8번, 또는 뭐 투지가 있는 모습에 스피드가 이제 발이 빨랐던 10번, 요런 마필들은 도전 가능권으로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야겠습니다. 11 놓고 깔끔한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3경주 혼합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하는 이번 경주 토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마필이 있어요. 에클레어 퓨리. 뭐 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그라미 2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도 여유가 있었는데 데뷔전도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낙승을 거둔 마필이에요. 에클레어 퓨리. 자, 에클레어 퓨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는 노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노려야 될 마필 1번 새파랑, 10번 로키 킹덤, 12번 나이스 치타. 이런 마필들이 이번 3경주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마필들이에요. 새파랑이 이렇게 못 뛰었네요. 제가 새파랑의 전적표를 지금 처음 봤는데 훈련 시의 걸음은 이 걸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이 성적표하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로키 킹덤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인상적이고요. 나이스 치타는 발이 아주 빠릅니다. 자, 노려야 될 마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 경주는 3번 달콩, 4번 마이티 숀, 이런 마필들도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 위주로 풀어가면서 한방 집중 막건을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죠. 여기서 불려야 됩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 4경주 6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문서영의 벌교 위수가 데뷔전 외곽에서 힘을 쓰고 4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출발지가 내려왔어요. 훈련 과정에서 발버둥이 상당히 시원한 모습, 추진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습, 기수와의 어떤 기승자와의 부조가 좋았습니다. 기승자와 부조가 좋다는 건 일단 경주마로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벌교 위수 완성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공략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도전 세력으로 마여제, 순간의 찬스, 원더풀 패스, 뷰티풀 화성, 스터닝 챔프, 뭐 이런 마필들,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 가능권입니다. 이 중 서성훈 기수와의 호흡이 돋보이는 스터닝 챔프는 김동수 기수의 어설픈 말머리로 고생했던 스터닝 챔프에게 그야말로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승술의 차이를 한번 서성훈 기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깔끔한 말머리라면 이렇게 흥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발이 빠른 마필이거든요. 좀 더 빠르게 붙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7번 원더풀 패스죠.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이 원더풀 패스가 데뷔전은 뭐 실전 적응력을 길렀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부산에서 올라온 박재희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실전 적응을 하고 이번에 확 좋아졌어요.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좀 투지가 좀 과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 스피드도 좋습니다. 투지와 스피드가. 단거리 경쟁력은 아주 출중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에서 올라온 두 기수가 돋보이네요. 4번 벌교 위수를 중심으로 7번과 9번. 나머지 마필 가운데 되는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만 5번, 6번, 8번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 싶은 마필은 6번과 8번 쪽입니다. 현장에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3두 강축에 붙여먹기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번 경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메인입니다. 세트데이 보니까 딱 생각이 나요.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 토요 최고의 선택으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금호경마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야죠. 자, 이번 경주가 세트데이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 1.5가 플러스 된 거 극복하는 게 관건이에요. 출발지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순발력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3번 강서 V, 4번 콜리타스,
이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자, 이번 경주 A급 관리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 해줄 겁니다. A급 관리마를 놓고 들어갑니다. A급 관리마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어설픈 인기마 잘라내고 임팩트 있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6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0개 마필이 출격합니다. 동트자웨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직전 복귀전이었는데 선행을 못 나가고 시종일관 오버페이스, 선두권 외곽, 선행마 외곽을 돌면서 오버페이스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선행 가능하죠. 단독 선행은 가능한데 견제를 좀 심하게 당할 것 같아요. 스프링워터. 이 스프링워터의 구간 타임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동트자웨이보다 더 좋아요. 이 정도 코너 타임이면 뭐 어지간한 선행마 뺨칠 정도의 코너 타임이거든요. 동트자웨이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동트자웨이가 직전 오버페이스를 했다곤 해도 3화롱 타임과 라스트 화롱이 이 정도인데 오히려 더 빠른 페이스를 소화하고 스프링워터는 38초대의 3화롱, 라스트 화롱이 13초 8이 나왔어요. 구간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스프링워터가 동트자웨이보다 더 세다는 결론입니다. 이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날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뭐 직전 동트자웨이 베스트가 아니었다 라는 점을 감안하고 공백 후 이후의 첫 경주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독 선행 가능하고 스프링워터는 또 외곽을 돌아야 되고, 요런 걸 다 감안할 때 스프링워터가 과연 동트자웨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는 의문이네요. 어쨌든 두 마필은 축으로 가져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많이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동트자웨이가. 그래서 코리아골드가 이번 경주 중심이다. 자, 조한별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기수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이 기수의 차이가 주는 결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어쨌든 코리아골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입상 안정적인 입상권이다, 축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에서는 동트자웨이가 괴롭힘을 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날라올 수 있는 안양천둥이 있죠. 추임력이 막강합니다. 뛰어난 중반 한 발을 갖고 있는 안양천둥, 그리고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모닝볼드, 선두권 경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추격해 나가면서 코너타임 좋아요. 앞에서 2번 4번 싸울 때, 아니죠, 4번 6번이죠 4번 6번 싸울 때 바짝 그 뒷선을 포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2번이 있을 수 있고요. 모닝볼드는 포지션을 잘 가져가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 천마평정도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연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도 훈련시의 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파워는 과연 이 마필이 앞에 있는 마필들을 스피드로도 넘어서지 못하고 끈기로 넘어설 수 있느냐, 직선으로 파워를 볼 수 있느냐, 저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황무강자도 가능권이고요. 코리아골드를 중심으로 4번, 6번, 5번, 9번인데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9번을 안고 가고 싶네요. 6경주였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7경주 5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번 선택에 한방 집중 막건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주목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 아르고 무적이에요. 아르고 무적. 아르고 무적이 뭐 4위 바닥 뭐 6위 또 4위 순위가 아르고 무적이라는 마필의 이름을 감안할 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지금 많이 받아들고 있어요. 직전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왜?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좀 불어 있습니다. 빠졌고 여기서는 조금 또 불었다가 불면서 또 무기력해졌죠. 직전 조금 빠졌습니다. 이번에 또 빠져야 돼요. 한 10kg 정도는 더 빠져야 됩니다. 아르고 무적 몸이 무거웠어요. 자, 하지만 훈련 과정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체중은 무조건 빠집니다. 직전보다 더 가벼워진 몸놀림이에요. 플라이데이라는 상위군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길게 가는 힘도 좋았고 근성도 보였고 발놀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체중은 빠질 겁니다. 얼마나 빠질 것인지 그게 관건입니다만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아르고 무적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를 힘을 한번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임팩트 있게 깔끔한 압축이 가능합니다. 7경주는.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8경주 5등급 17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강축이 없어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입니다. 그랜드 실버, 썬더 프린스, 쌍홍루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그린필 스타, 우마포이, 여기에 새로운 빛깔, 불화산, 퍼지킹까지도 인기가 좀 실릴 것 같아요. 근데 이 퍼지킹은 발 쓰는 게 틀렸다. 직전 1400으로 그린 늘면서 인기도에 보험 못했죠. 이번 1700은 아마 더 바닥 칠 겁니다. 발 쓰는 게 너무 힘 소비가 많은 그러한 주행이에요. 밸런스 자체가 안 좋아요. 다른 마필들이 한 30의 힘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주행을 이 마필은 40에서 50을 써야 돼요.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버즈킹. 그래서 이 밸런스를 고치기 전에는 긴 거리는 힘들다. 1300 이하의 거리에서만 저는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당분간 퍼지킹은.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쌍홍루는 일단 최근 모습을 봐서는 선행 여부가 관건이에요. 이건 주행심사고. 원래 선입으로 따라가고도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전형적인 선행마처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부담 중량 56이라도 직전보다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또 한 바퀴 돈다라는 판단인데, 빠른 마필이 있죠. 우마포이. 문세영의 우마포이도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물론 뭐 이 마필도 전형적인 선행만 아닙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게이트 이탈이 좋으면 툭 튀어나와 버리면 뭐 선행 가는 거죠. 굳이 게이트 잘 나와서 양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두권을 공략할 쌍옥루와 우마포이 두 마필 가운데 선행을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이나 5번보다는 저는 그랜드 실버를 공략의 중심에 놓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3연속 입상 과정에서 일단 뭐 이날은 제가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이날 맞췄고 이날 맞췄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안겨줬던 그랜드 실버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사대도 잘 맞는 마필이고 훈련 시의 느낌도 좋았고 상위군 만세와 병합을 하는데 주폭도 아주 시원했고 근성 보이면서 외곽에서 아주 길게 잘 따라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화산 김하영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직전 아쉬웠나요? 코차의 패배 쌍옥루에게. 그래서 새로운 불안사는 뭐 이번 경주 빼고 갈 요량이 없습니다. 훈련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칼 갈고 있다. 칼 갈고 있는 마필이 또 있는데 뭐 이 마필은 좀 무딘 칼이기 때문에 많이 갈아야 돼요. 이 정도 갈아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위는 끌어올 수 있겠죠. 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는 게 입상권까지 통할지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직전 5위를 기록했네요. 4위, 3단계만 올리면 입상이긴 한데 어쨌든 갈았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의 넘어설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필 스타도 순위권 정도, 썬더 프린스는 57이면 직전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더 봐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강축은 아닙니다만 전개상의 이점 그랜드 실버, 여기에 선두권을 공략할 쌍옥루, 우마포이, 3두가 일단 인기를 모을 마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10번 불화사는 공략권에 안고 가야 될 마필이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입니다. 토요 구경주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 마지막 선택의 주인공,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두 마필이 있는데 한두는 현장에서 오픈을 할 테고요, 한두는 천군입니다. 그야말로 뭐 매일같이 습보를 때리면서 연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일관하고 있는 천군. 56.5에 최근 입상을 했습니다. 57.5, 57, 그리고 이번엔 56.5.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0.5씩. 0.5 빼줬다고 이게 순위가 올라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주만은 뭐 어떤 말도 마찬가지지만 한계 중량이라는 자신만의 중량이 있어요. 이 한계 중량은 그야말로 0.5 차이에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0.5 넘어서면 퍼지는 거죠.
0.5만 내려오면 잘 뛸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분이에요. 이걸 뭐 경주마마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컨디션, 뭐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천군에게 한계 중량은 56.5 적정 중량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상했던 중량이고 훈련 시에 보통 훈련할 때 중량 맞춰놓고 훈련하거든요. 그럼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좋아요. 힘이 실립니다. 특유의 길게 가는 파워감도 상당합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코너를 돌아서 뒷직선까지 가는데도 별로 지치는 기색도 없고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예요. 천군. 이번 경주 인기 모을 마필들이 약간은 좀 으슬프다. 역습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천군. 그리고 또 한 대 A급 관리마. 요 두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끝장 승부 붙어 보겠습니다.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10경주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퀸톱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전개는 퀸톱이 센 말이구나. 세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박태종 기수가 이제 외곽을 감아놨는데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거리를 많이 감았거든요. 외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적으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 퀸톱입니다. 문제는 이 마필이 초반에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외곽에서 감아 나오는 게 좋은데 저는 안쪽에서 파묻혀 버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파묻힐까봐. 빠른 마필들 우르르 넘어서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포지션에서 감아 나온다? 글쎄요.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직전처럼 외곽에서 빨리 붙어가지고 조금 거리 손해 보더라도 그런 전개를 하면 괜찮은데 안쪽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뭐 말하고 싸우고 뒤로 밀리고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불안해질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5,100은 딱 느낌이 2% 부족해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괜찮겠는데 경주일 앞두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직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훈련보다 실전에서 좀 더 뛰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2% 부족을 또 실전에서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교 때 느낌으로는 뭔가 아쉬워요. 나이스 태양은 승급전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뭐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텐데 뭐 그 정도의 강만은 아닌 것으로 훈련 시에 그렇게 폭발적인 탄력이다. 소속조 나이스 타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나이스 태양은 약간은 좀 느긋한 끼도 있고 스포할 때 탄력감도 마음에 쏙 들 정도는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은 공백을 거치고 바로 때려 먹을 수 있는 자질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순간 터치 56.5. 자, 이 직전 대비 플러스 4kg의 부담 중량. 일단 체형이 좋아요. 그리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앞선에서 좀 편하게 풀어간다면 저는 뭐 56.5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달고 후미에서 따라가다 추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그냥 뚝심을 보이고 끈기를 보이고 요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순간 터치가 저는 초반에 치고 나가는 전개만 해준다면
뭐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몬스터 파워, 회복세, 스피드 좋아요, 호전세 뚜렷하고, 톱 클래스는 부담 중량이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럭키 바운스는 직전 경주 사실상 저는 입상도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문서영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 잘 받았는데 순발력 좋았어요. 스타트 잘 받았는데 붙들고 홈이 외곽을 돕니다.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그리고 코너 들어가지고 이제 코너 돌아서 추입하는데 그럼이 안 죽어요. 뭐 퀸톱보다 어려운 전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럭키 바운스도 초반 선두권을 좀 욕심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다 라는 점에서 한 템포 빠른 전개 보여준다면 뭐 이번 경주 입상권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퀸톱, 순간 터치, 럭키 바운스, 이 3두를 좀 비슷한 순상에서 한번 풀어가고 보고 싶다는 판단이에요. 문제는 2번 퀸톱인데 사이즈는 분명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부담 중량을 감안했을 때 같은 중량이면 7이 더 세요. 근데 56.59, 퀸톱이 52, 이 정도면 퀸톱이 낫죠. 안쪽에 파묻힐까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 7번이나 10번은 앞으로 쑥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주로 여건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뭐 도전 가능하다면 이변 가능한 뭐 4번 또는 8번 이런 마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두 마필이 돋보이는데요. 선행 경험만 아니면 별인데 라누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별을 쳐줄 수가 없네요. 라운드 포인트, 이 라누트가 그야말로 눈에 가십니다. 두 마필의 초반 게이트 이탈이나 순발력, 스피드 모든 면에서 거의 박빙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포인트가 선행을 나설 확률이 크다 라는 판단인데 삐끗하면 라운트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르고 스마일. 일단 뭐 아르고 스마일은 안정적이죠. 순발력, 스피드, 근성까지. 직선주로 경합 상황에서 선행을 주 무기로 하는 마필인데 안 밀리더라고요. 근성도 대단합니다. 딱 붙으면 이기려는 투지가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아르고 스마일은 일단 안정적이다. 복승식의 축으로는. 자, 문제는 라운드 포인트가 선행을 편하게 하면은 라운드 포인트는 선행 편할 경우에 우승도 편하다. 우승도 유력하다. 라누트만 아니면. 라누트 때문에 이 단서가 지금 성립이 안 된다.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플라잉 골드가 사이즈로는 도전 가능하고요. 공백 여파가 좀 있습니다만 마필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액티몬. 액티몬이 57이에요. 57인데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선두권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냥 날라올 것 같은 그 정도의 상태네요. 그 정도의 상태가 그럼입니다. 자, 일단 뭐 마지막 경주는 이거 10-6을 공략 안 할 수도 없고 공략하자니 눈에 걸리고
그래서 참 마지막 경주는 뭐 일찍 귀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이기고 있다면 서둘러 귀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 공략의 가치를 판단해서 붙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나머지 마필 가운데 뭐 액티몬이나 플라잉골드 또는 뭐 벌말대장 뭐 이런 마필들로 가볍게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텐6이 뭐 좀 강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텐6을 공략을 안 할 도리가 없네요. 라노트가 안쪽도 아니고 외곽이기 때문에. 자, 토요경마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11개 경주 살펴봤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